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주현재입니다. 오늘은 건설 경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공급가액이 많이 변경이 되죠. 그러면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변경계약서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변경되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텐데 현실에서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됩니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부실시공이라든가 불법 하도급부를 통해서 마진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하도급법이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와 벌점,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변동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계약 금액을 조정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고, 그것은 이제 공공공사에서는 특별히 국가계약법 등 이런 에서 3% 이상 물가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물가 변동에 따른 도급 금액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사는 이런 강행 규정이 없지만 어쨌든 민간공사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문구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또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라는 게 있고,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가 연동제,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어떤 사유든 간에 공가의 변경이 되면 세법상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이제 발행이 되어야 되게 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언제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 용역 세금계산 발행 시기는 언제입니까? 완전히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영무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현장에서는 기성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성고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자, 그건 그렇고 그걸 이제 완성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영무제공 완료일까지는 다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무제공 완료까지 됐지만 공급 가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다, 분쟁이 있어서, 그럴 때 세금계산 발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얼마로 발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영무제공 완료일까지는 해야 하는 것이 발행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공급가액이 확정이 된 날 발행하도록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에 대한 대금에 대한 그 확정, 이게 있는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시기에는 해야 된다. 근데 얼핏 보면 영무제공 완료일까지도 발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일단은 그것은 세무서에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때까지 발행하지 않았으면 미발행 아니냐, 그거에 대한 과산세와 상대방의 매입세액 불공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빠져나오려면 공급 대가에 대해서, 공급 대금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 아직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라는 입증 서류를 내고, 그게 이제 영무 제공 완료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합의가 있었다라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영무 제공 완료일에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으로 공급가액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확정 판결일에 발행을 하셔야 되겠죠.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 판결문이 나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판결에 대한 불복 기간이 도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도 마찬가지고,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그 순간에 세금계산 발행하는 겁니다. 이런 세금계산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지, 일방이, 우리 건설회사에서는 10억이 아니라 12억이 적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일방 건설회사만이 세금계산 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수정세금계산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는 서류가 있는 게 좋죠. 또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어떤 건설 자재가 반품됐다,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인데, 반품됐을 땐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느냐, 반품일에 그 반품일을, 당초의 날짜가 아니라 반품일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로 해가지고 발행하시면 되고, 당초 작성 일자는 그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급계약이 파악이 해제됐다 그러면 계약 해제일로 해서 그걸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고, 역시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공급가액이 증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증감 사유 발생일을 역시 증감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설계 변경으로 하는 경우, 설계 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과된 과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발행할 수가 없다. 다만 매입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을 한다라고 미리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체크를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급가액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적정공사비가 확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정공사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중대재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또 물가 변동, 이거 우리가 국가계약법에서는 두고 있고 민간에서는 다른 문구로 두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가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영무제공 완료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대금이 공가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공가액 확정자를 공급 시기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건축자재 반품일, 반품 날짜로 또 파일은 파괴한 그날, 계약 해제일, 또 공급가액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이렇게 그냥 발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설계 변경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소급해서 수정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진법이라고 했으니까 매입만 다시 정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사례들이 쭉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관련 사례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계획 해제, 이거는 공사하고 상관없이 분양이니까요. 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그것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역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 날로 해서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16이죠. 16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이때 해제됐으니까 한 장 발행하면 되는 거고, 계약 분쟁도로 수정세금계산 분쟁이 발생했다. 자, 이 도급금의 분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죠.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확정 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 발행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이라는 것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 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세와 과세가 섞여 있을 때 확정일, 면세와 과세의 비율이 확정되는 날, 변경이 됐죠. 여기서는 이제 변경이 확정되는 그때에 정산한다는 의미에서 재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0%였는데 50%로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은 이렇게 수정해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 변경이 된 부분. 원래는 30%니까 30%만큼 불공제의 부분이고 2기에 넘어가서는 20%만큼 변경이 있으니까 20%만큼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면세 비율이 더 불공제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 변경은 무시합니다. 5% 미만은. 그래서 40%로 또 10%가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는 공제를 더 해야 되는 거죠. 10% 공제를 더 하는 그런 구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해서 수정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